투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동사였는데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태를 바꿔놓은 것인데요. 투부정사의 경우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들고 문장에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명사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여서 만드는데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가 명사가 된 겁니다. 동사를 명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동명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 원형 뒤에 ing가 붙어 있는 현재 분사와 동사 원형 뒤에 ed가 붙어 있는 과거 분사가 있는데 현재 분사든 과거 분사든 중요한 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분사의 기본적인 문장에서의 역할은 형용사 역할. 하지만 분사편에 보면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는데 분사 구문은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구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건 따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투부정사부터요. 영어로는 infinitive라고 하는데 이 투부정사, 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먼저 투부정사의 용법,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속속들이 그 안에 있는 거 다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투부정사는 준동사예요. 동사가 아닙니다만 원래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 투부정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일 수도 있지만 그 문장의 주어가 아닌 투부정사라는 행위를 하는 주체, 그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그걸 쓰는 방법을 또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동사는 아니지만 문장에서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그 동사적인 성질이 있어서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태나 수동태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긍정, 부정의 부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준동사가 갖는 특징 중에 뭐가 있다?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처럼 시제를 표현하거나 태를 나타내거나 그 다음에 부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방법들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부터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명사, 형용사. 그래서 이거는 이 투부정사를 써야만 하는 어떤 동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타동사 want가 원하다라는 뜻인데 뒤에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라고 할 때 want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느냐 want 다음에 ing를 쓰느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 준동사 중에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할 때 뭐뭐 하는 것의 표현 방법은 투부정사랑 동명사 두 가지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want는 투부정사랑만 써요. 뭐 이런 것들 삼형식의 경우죠. 그런 동사라든가 아니면 way to do 뭐뭐 할 방법이라고 할 때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잘 쓰이는 명사들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수거 표현과 같은 것들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는 뭐냐면 원래 대부분의 5형식 문장은 구조가 어떠냐면 5형식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가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 형태예요. 원래 5형식 어떻게 쓴다? 5형식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그걸 4번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예외적으로 그것의 예외로서 5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아닌 동사 원형을 쓰는 애들이 있는데 이 동사 원형을 문법적으로는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동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설명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목적격 보어. 좀 전에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5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투부정사, 예외적으로 동사 원형 가능한데 여기에 뭐 PP가 온다든가 뭐 수동의 관계일 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주의해야 될 것들 선생님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투부정사의 용법 큰 틀에서 정리를 합니다. 투부정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명사 역할을 한다. 그럴 때는 일단 얘가 주어나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왜? 명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주목보거든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할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온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이에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이느냐?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일단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의 큰 역할 또 하나가 뭐냐면 보어로 쓰이는 게 있죠. 근데
투부정사가 보호 자리에 왔다. 흔히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거를 따로 B2 용법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문법적으로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이거를 B2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로 부르죠.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이런 용법들이 있는데 뒤에서 봅니다. 자, 그 다음 투부정사가 마지막으로 무슨 역할을 해요? 무슨 용법이 있어요? 부사적 용법이 있죠? 그건 구체적으로 6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첫 번째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뭐 만나서 반갑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걸 보니 어떠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다니로 해석되는 것. 그 다음에 결과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든가 아니면 결국 뭐뭐 하다라고 투부정사가 유일하게 동사처럼 해석되는 용법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예요. 투부정사를 동사가 아닌데 얘를 동사처럼 해석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조건이 있어요. 투부정사가 마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 if처럼 쓰여서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투부정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법적으로는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 이때 또는 판단의 근거 같은 경우도 문법적으로는 얘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거든요. 왜? 만나서 반갑다 그러면 glad to meet you. to meet이 glad라는 형용사 수식하니까 얘도 형용사를 수식하는 용법에 해당되지만 의미가 뭐뭐 해서라고 해석될 때는 감정의 원인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그 외에 자 투부정사가 일반적인 경우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부사 역할이 맞잖아요. 근데 이때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한정용법은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기에. 예를 들어 이런 거 easy, 쉬운, to remember, 기억하기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to remember가 앞에 easy를 꾸며줄 때 기억하기 쉬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명사적 용법부터 한번 볼게요. 명사적 용법 해석은 당연히 뭐뭐 하는 것 명사적 용법이니까 동사가 명사처럼 해석되려면 뭐뭐 하는 것. 또 하나 해석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뭐 하기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명사적 용법이면 아까 본 것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주어 자리에 온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To call all the faculty, 미안합니다. To call all the faulty cell phones as soon as possible is important. 자, 여기 잘 보시면 쭉 길게 투부정사가 나와 있고 여기 is가 딱 나와 있으니까 is 앞에까지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As soon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빨리라는 표현이고 faulty는 고장난이라는 뜻입니다. 고장난. 그럼 이거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리콜은 여러분 뭐 자동차 리콜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리콜은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 리콜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가능한 한 빨리 고장난 결함이 있는 휴대폰을 회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했죠. 지금 앞에 투부정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됐으니까 주어인지 확인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경우 I'll have needed to apply for a visa by the time I get an itinerary from this travel agency. 자, 문장이 좀 긴데요. 여기는 해당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볼게요. 어디냐면 need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 형태, 미래 완료 형태인데 need 뒤에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뭐뭐 하는 것을 뭘 썼어요? 투부정사를 썼어요. 여기 to apply for visa까지죠. 그러니까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청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니까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의역을 하고요. 자, 뒤에 나와 있는 by the time 하고 나와 있는 주어 동사는 뭐냐면 자, 이거 문법적으로 설명 잘 들어요. by the time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처럼 생겼지만 얘가 접속사예요. by the time이 접속사. 해석은 뭐라고 하냐면 뭐뭐 할 때쯤이라고 해석하고 이걸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냐면 시제 시간에 by the time 다음에 주어 현재 동사가 나오면 미래 완료 시제랑 쓰일 수 있다라고 해서 미래 완료편에서 배웠습니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잘 복습해봐요. 뭐뭐 할 때쯤. 자, itinerary란 단어니까 파란색으로 써줄게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명사로 여행 일정표란 뜻입니다. 여행 일정표.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travel agency는 여행사예요. 여행사. 합쳐서. 여행사를 영어로 travel agency라고 합니다. 그럼 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자, 해석 한번 볼게요. 나는 내가 이 여행사로부터 여행 일정표를 받을 때쯤에는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게 될 것이다가 되는 거죠. 자, 어려운 예문은 아니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뭐 남았습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남았죠. 보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문.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있나 한번 볼까요? The only goal I'd like to achieve is to trip around the world where I've never been. 자, 여기 잘 보시면 중간에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달성하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유일한 목표는, 목표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나왔죠?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경우 예문이 10개 있다면 그 중에 8개, 9개는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럼 이때 얘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처럼 쓰였으니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대부분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그게 예외적으로 뒤에 배우겠지만 형용사처럼 해석되는 게 경우가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이라고 해서 5가지가 있는데 얘가 비투용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대부분 어떻게 해석한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뒤에는 쉬운 문장이죠? 관계 부사절 하나 또 집어넣고요. 이렇게 꾸며주죠. 내가 달성하고 싶은 유일한 목표는 내가 결코 가본 적이 없었던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 세계보다는 뭐 나라 이런 단어가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자, 예문 일단 이렇게 돼 있고 문장의 구조, 보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됩니다. 이건 수식어니까 여기까지 해도 되고 수식어를 빼놓고 여기까지만 표시해도 되고. 자, 일단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정리. 어디에 쓰인다? 주목보. 자, 근데 원래 명사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이지만 구체적으로 한 군데 자리에 더 쓰일 수 있어요. 거기 어딘지 알아요? 전치사 뒤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전치사의 목적어. 근데 그 자리에 투부정사는 못 써요. 왜? 투부정사는 생긴 모양이 언제나 to 더하기 동사 원형인데 전치사들 중에는 to가 있죠. 만약에 to go를 쓴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to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아니라 to going 이렇게 동명사의 형태를 쓰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형용사적 용법.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해석은 당연히 명사 수식하려면 뭐뭐 할 또는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투부정사가 갖는 그 어감, 그 의미, 뉘앙스는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투부정사가 뭐다? 미래적인 표현.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뭐뭐 하는이 아니라 뭐뭐 할 이렇게 미래적으로 또는 뭐뭐 하기 위한 이렇게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데 중요한 건 투부정사가 명사를 어디서 어떻게 수식할 거냐, 어떻게 수식하냐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해줍니다. 자, 예문 볼게요. It's a little earlier than usual, but time to go to bed. 자, 여기 짧게 time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시간. 근데 여기 to go to bed가 잠자리에 들다죠. 그럼 이 to go to bed가 어떻게 time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주는데 어떻게 해석한다? 잠자리에 들 시간. 투부정사는 절대로 명사를 앞에서 뒤로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구조가 안 되냐면 투부정사를 앞에 쓰고 명사를 뒤에다 써놓으면 앞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목적어로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식 구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100% 명사를 어디서 뒤에서 앞으로만 이렇게 수식을 한다. 여기 투부정사 표시해 놨고요. 자, 의미는 평소보다 than usual, 평소보다 조금 이르지만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자,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What I heard from her is this sad story to write about in my article. 자, 여기 이 문장을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요.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중복해서 쓰지 못하게 돼 있죠. 전치사 뒤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구조가 가능하냐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니에요.
뒤에 나와 있는 in my article은 전명구로서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우리 꺾기 괄호로 보통 표시하죠. 그럼 여기 이 투부정사가 앞에 stor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전치사 about은 왜 생겼냐? 왜 생겼냐면 write about the story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앞에 명사를 수식할 때 이 명사와 이 투부정사가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 즉 자동사 뒤에 전치사 명사의 구조를 갖는 경우 우리가 그걸 이어동사라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전치사를 빠뜨리지 말고 써야 하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표현 같은 게 뭐냐면 앉을 의자 그러면 의자 chair예요. to sit이 아니라 to sit on 쓰는 거. 왜? sit on도 chair니까. 그 다음에 펜이에요. a pen. 가지고 쓸 펜 그러면 a pen to write이 아니라 write with죠. write with a pen이니까. 그때 이 전치사를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뒤에 전치사가 또 나오는 경우에는 이게 좀 헷갈리게 보일 수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잘 맞게 써놓은 거고요. 자, 이거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왓절이 명사절이죠. 내가 그녀로부터 들은 것은 나의 기사에 쓸 이 슬픈 이야기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투부정사 이렇게 전체 꾸며주는 거 밑줄 쳐놨습니다. 자, 수식받는 명사랑 아까 여기 있었죠? 스토리랑 의미상의 이 전치사의 목적어를 이렇게 써주는데 얘가 자동사면은 그냥 바로 얘가 목적어가 미안합니다. 타동사면은 바로 앞에 명사가 목적어가 돼서 전치사가 필요 없겠지만 이 수식해주는 투부정사가 자동사면 바로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전치사를 써주는데 이 수식받는 명사가 이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전치사까지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리해서 써는 거고요.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얘기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것처럼 타동사 뒤에 나와야 되는 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잖아요. 전치사 뒤에도 명사가 나와야 되죠. 전명구 우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 전치사 뒤에 나와야 하는 명사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한다. 그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을 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두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동사 따위 뒤에서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 그걸 뭐라고 따로 부르는 용법이 있다? 비투 용법이라고 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용법이 크게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이 있는데 이거 5개 외울 필요 없어요. 실제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10개 중에 8개, 9개는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명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용법 중에 거의 또 2가지에 해당되는 해석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 비투 용법. 첫 번째 예정. 자, 비투 용법인데 뭐뭐 하는 것이다가 아니야. 해석이 어색해. 그러면 뭘로 해석해 보면 돼요? 이거 예정으로 해보면 됩니다. 예정, 뭐뭐 하기로 돼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자, 볼게요. The 15th Summer Rock Festival is to be held at Central Park on July 20th.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여기 이 부분이죠.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제15회 여름 락 페스티벌은 7월 20일에 센트럴 파크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요? 개최될 예정이다. 개최되기로 돼 있다. 알겠죠? 이렇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다가 아니면 뭘로 일단 해석해봐?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돼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정용법 중요합니다. 얘는 5가지 용법 중에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일단 해석을 해보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자, all test takers are to choose an answer to each question. 그러면 test takers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take a test라고 하잖아. 그럼 시험을 보다라는 표현이니까 test taker는 뭐라고 하면 돼요? 수험자, 수험생. 시험 보는 사람. 모든 수험생들은 뒤에 해석을 이렇게 해볼게요. 명사적으로 대부분처럼. 모든 수험생들은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수험생하고 답하는 것이 동격관계를 성립하지 않잖아. 얘가 명사적 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뭔 말 예정이다도 좋지만 무슨 뜻이 또 가능하다? 뭐뭐 해야 한다. 모든 수험생들은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해석 좋죠. 자, 이 의무의 용법도
비투용법 중에 해석이 잘 되는 또 하나. 사실은 예정 의무 말고 의도 가능 운명 세 가지 용법이 더 있지만 그 나머지 세 개는 고3 때까지요. 영어 문법에서 예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10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예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비투용법으로 쓰였다 그러면 거의 둘 중에 하나 뭐뭐 예정 뭐뭐 할 예정이다 또는 의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두 개 잘 기억해요.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 to choose를 뭐라고 해석한다? to choose 이하를 비동사 뒤에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지워볼게요. 세 번째는 뭐가 있다? 가능이 있습니다. 가능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 경우 예문 볼게요. No other conclusive evidence is to be found at this crime scene. crime scene은 범죄 현장이고요. conclusive evidence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자, 이때 투부정사를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어색해요. 뭐만 가능하냐면 다른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도 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죠. 노니까. 다른 어떠한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될 수가 없어. 이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야. 이런 말일 수 있죠. 여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뭐뭐 할 수 있다인데 부정형 할 수 없다라고 해석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도가 있어요. 의도. 뭐뭐 하고자 한다. 의도니까. 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예문 If you are to be famous. 만약에 네가 유명해지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이 뭐예요? 여기 비투용법을 뭐라고 했다? 만약에 네가 유명해지고자 한다면 You should practice singing more than 8 hours a day. 너는 하루에 8시간 이상 노래하는 걸 연습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가수로서 성공하고 싶으면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라 라는 문장이고요. 지금 보는 C번, D번, 2번 마지막 운명까지는 실제로 예문에 많이 등장하진 않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정, 할 예정이다, 의무, 해야 한다라는 두 개의 표현 있죠? 걔네는 꼭 알아야 돼요. 자, 이것도 볼게요. Uncle Jack was never to recover his health after a terrible car accident. 잭 삼촌은 끔찍한 교통사고 후에 그의 건강을 결코 회복하지 못할 운명이었다. 네 번이니까 부정으로 해석하는 거죠. 뭔 말 운명이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슬픈 스토리네요. 네. 여기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 뭔 말 운명이다, 뭐뭐 하지 못할 운명이었다라고 해석이 됐죠. 자, 일단 투부정사 기본적인 용법, 형용사적 용법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 총 6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용법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나눠서 써놨어요. 첫 번째, 목적용법. 목적용법은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in order to 동사원형 있죠. 또는 so as 동사원형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 겁니다. 그 투부정사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됐다 그러면 6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6가지 중에 거의 대부분 한 80%가량이 목적 용법으로 해석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6가지를 다 설명하기보다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그냥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으면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야 이렇게만 강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거는 이제 저학년의 경우. 자, 하지만 우리는 G마스터는 고등문법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정확하게 다 보겠습니다. 자, I have spent at least 10 hours studying law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또는 to pass the bar exam. 자, 여기서 bar exam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을 텐데 bar exam은 미국의 사법고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법고시. 그래서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패스 있죠. 통과하다 합격하다. pass the bar라고 합니다. pass the bar. 바가 뜻이 많아요. 자, 그럼 여기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이거 뭐 해석만 해주면 돼요. 이 투부정사 부분을. 어떻게? 나는 뭐 하기 위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자, spend 시간 ing죠. 적어도 10시간을 법을 공부하는데 사용해오고 있다. 사실 여기 매일 뭐 이런 말을 쓰고 싶었는데 문장이 여기 한 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서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뭐냐면, 두 번째는 감정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감정의 원인. 해석을 해보면,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 제일 대표적인 게 nice to meet you라는 겁니다. 반갑긴 반가워, 나이스 해. 근데 만나서 반가운 거야. 그래서 만나서라는 게 그 반가운 원인 이유가 되죠. 그래서 감정의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 뭐뭐 해서라고 해석이 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형용사를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투부정사가 왜? 감정을 나타내는 건 형용사 표현들이거든요. happy, pleased, 뭐 sorry, sad 이런 말들이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해서 얘가 부사적용법 중에 감정의 원인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중에 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목적,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얘네들이 부사적용법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투부정사를 해석해 보잖아요. 그럼 얘가 동사 부분을 꾸며줄 수밖에 없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했다죠. 동사 꾸미니까 무슨 역할 하는 거야? 부사 역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부사적용법이에요. 그런데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성을 띠고 있으니까 목적용법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문처럼 여기 to see 이하가 delighted를 꾸며줘요. 얘 형용사입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 꾸며요. 명사가 아닌 거 꾸미니까 무슨 역할 해? 부사 역할 하죠. 그리고 해석이 뭐야? 이 감정의 원인이 되니까 감정의 용법, 감정의 원인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죠.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They were so delighted to see me again that they kissed me over and over on the cheek. 조금 낯간지러운 문장인데 여기는 이게 들어가 있죠? So that 구문이죠. 그들은 나를 다시 봐서 매우 기뻐서 그들이 계속해서 over and over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의 뺨에 키스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청소년들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키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을 일단 뺨까지로 정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 용법은 내가 이러하다니 이러한 걸 보니 라고 해석해서 앞에 나와 있는 그 형용사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경우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 판단의 근거인데요. 자, 여기 to see what she looks like, what she looks like가 앞에 나와 있는 동사, 내가 그녀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라고 하는 그 동사 표현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I can guess how successful Evelyn is. 자, 잘 봐요. guess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벌린이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can guess, 추측할 수 있다. now, 지금. 자, 뭐 하는 걸 보니까 그녀가 보이는 모습을 보니. 자, what like는 how의 뜻이고요. what like가 how.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지, 즉 이게 뭘 가리키는 거예요? 외모,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녀가 보이는 모습을 보니 그녀가 에블린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이죠. 갑자기 차림이 그랬던 예전의 친구가 멋진 모습으로 딱 나타났을 때, 아, 제가 성공했구나. 뭘 보고 판단했어요? What she looks like. 보이는 외모를 보고. 자, 다음에 부사적용법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결과용법입니다. 결과용법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들어요. 투부정사가 부사적용법 중에 결과용법으로 쓰이면 유일하게 준동사지만 얘가 동사처럼 해석됩니다. 투부정사를 동사처럼 해석해요.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렇게, 결국 뭐뭐 하다 이렇게 동사처럼 해석해 볼게요. Luke called the office only to find out that it was closed in observance of Independence Day. 자, 여기 수고 나오는데요. In observance of는 뭐뭐를 준수하여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지켜서, 뭐뭐를 준수하여. 그리고 Independence Day는 뭐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복절,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인디펜던스 데이는 독립기념일. 그러면 루크는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동사처럼 해석해요. 그 다음에 only to 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한다?
루크는 사무실에 전화했다. 그리고 결국에 that year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to find out을 뭐요? that year라는 걸 알게 됐다. find out이니까 알게 됐다. that year가 뭡니까? 그 사무실 그 사무실이 독립기념일을 준수해서 어땠다? 문을 닫았다는 것만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find out은 발견하다 말고 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법은 조건입니다. 여기 투부정사 표시했고요. 조건은 뭐뭐 한다면 마치 투부정사가 부사절 접속사 if처럼 해석되는 경우 예문 볼게요. To hear the news of the end of war, I would celebrate it with my fellow soldiers in my company. 자, 여기서 해석상 주의할 점은 celebrate 알죠? 축하하다인데 fellow soldiers가 뭐냐면 fellow soldiers가 군인이잖아요. 솔저가. 그러면 fellow는 원래 친구 군인이 뭐야? 이게 전우예요. 전우. 우리말로 하면 전우. 함께 싸우는 나의 동료 군인. 예. 그 다음 my company 할 때 컴퍼니 회사 아닙니다. 뜬금없이 전우가 회사에 왜 있어? 컴퍼니는 군사용어로 소대, 중대, 대대 할 때요. 중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대. 자, 그러면 여기 투부정사가 뭐로 해석된다? 조건 뭐뭐 한다면 전쟁의 종전이죠. 전쟁의 종전 소식을 듣는다면 나는 나의 중대의 전우들과 함께 그것을 축하할 텐데 would 동사 원형 가정법 썼습니다. 자, 여기 앞에 투부정사가 조건이에요. 자, 마지막 한정용법. 한정용법이라는 거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형용사 수식이라고도 하는데 감정의 원인도 문법적으로는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니까 제 경우 저는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뭐 하기에라고 해석되는 그때는 한정용법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원래 문법용어로 한정이라는 말이 수식한다라는 의미랑 비슷하거든요. 자, 한정용법은 뭐라고 해석되는 경우? 하기에라고 해석되는 경우. 자, 예문 볼게요. This digital camera is quite easy to use even at dark night. 자, 여기 투부정사가 easy라는 형용사를 꾸며요. 근데 해석이 어떻게 된다? 이 디카는 어두운 밤조차도 사용하기에 매우 쉽다. 사용하기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투부정사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를 수식할 때 뭐뭐 하기에 이걸 형용사 수식 또는 뭐라고? 한정이라고 저는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6가지를 다 정리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 투부정사는 동사는 아니지만 그 행위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면 I want to study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그때는 to study hard의 의미상의 주어를 앞에 따로 써주지 않거든요. 언제냐? 문장의 주어가 해석해 봤을 때 그 투부정사라는 행위를 하는 사람인지 그냥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아요. 언제?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따로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 I want you to study hard. 나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to study hard 하는 건 누구예요? I want you잖아. you. 여러분들이. 문장의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때도 따로 써주지 않아요. 근데 이 투부정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해서 딱 써주고 싶어.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경우에 그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데 쓰는 방법은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for 더하기 명사나 대명사의 목적격을 씁니다. for 목적격. 자, 예문 It can be hard for a conductor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perfectly. 자, 여기서 컨덕터는요 무슨 뜻이냐면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악단의 지휘자요. 그리고 자, 여기서 포인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쓴다? 일반적인 경우 for 더하기 목적격인데 해석상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의미상의 주어 이 부분 있죠. for 더하기 목적격을 의미상의 주어니까 주어로 해석해야 돼요. 위에서가 아니라 for를 해석해서 지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니까 우리말의 주격조사 은는 이가 중에 뭘 붙이냐? 뭐뭐
이 가만을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은는을 붙이면 해석이 어색해요, 우리말. 그래서 이가를 붙여서 해석하는데, 자, 이거는 it for to 구문이라고도 하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의미상의 조부터 해석할게요. 지휘자가 악기를 perfectly,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죠? 지휘자는 전반적인 음악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고, 특정한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 연주자가 따로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의미상의 조업 표시했고요. 자, of 플러스 명사나 대명사의 목적격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는 for를 써야 되는데 사람의 성격, 성질, 태도 등을 나타내는 그런 형용사가 있을 때는 이때는 of 플러스 목적격. 원인이 뭐다? 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형용사 있죠. 여기 이런 형용사. 얘가 원인이에요. 형용사에 따라서 for를 쓸 것이냐 of를 쓸 것이냐 이렇게 달라지는데, 자, 여기도 볼게요. 의미상의 주 of you를 중요한 해석은 똑같습니다. of지만 너의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네가. 예. It is very nice of you to hear all my complaints about him. 네가 그에 관한 나의 모든 불만사항을 들어준 것이 매우 친절하다, 다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라고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에 투부정사도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시제나 태 또는 부정의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것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시제부터. 투부정사는 원래 투 더하기 동사 원형 그러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해서 등등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완료형이라는 게 있어요. 언제 쓰냐? 주절의 시제보다 한 시제 더 이전 사실을 나타낼 때는 투부정사를 투 동사 원형이 아니라 to have pp로 쓰는데 그걸 투부정사의 완료형 또는 완료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여기 예문. Taylor expected to have made his fiancée happy yesterday. 자, 잘 봐요. make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형용사예요. 테일러는 어제 그의 약혼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길 기대했다. 기대한 건 과거인데 만들어 주었던 거는 더 이전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 뭐다? to have pp가 투부정사의 완료 형태, 완료 부정사라는 거. 언제 쓴다? 주절보다 더 이전 사실을 가리키고 싶을 때. 그 다음 투부정사의 태. 능동태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고요. 수동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수동형, 수동태는 to, be, pp 쓰면 됩니다. 그건 태에서도 했죠. 자, 예문. There are too many packages to be delivered urgently by는 정오까지 긴급하게 배달되어질 너무나 많은 소포들이 있다. 여기 어떻게 해석했어요? 요 to be delivered를 배달될 수동으로 했죠? 왜? to be delivered의 형태로 쓰여 있으니까 to deliver가 아니라 to deliver는 뭐예요? 배달할. 얘는 뭐예요? 배달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부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긍정은 to 더하기 동사 원형이에요. 부정 어떻게 할까요? not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붙여? 준동사의 부정은 무조건 다 바로 앞에 not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투부정사의 부정은 not to 동사 원형. 예문 볼게요. It is our basic rule not to be dressed up for the outdoor event. 자, 야외 행사를 위해서 dress up 그러면 정장을 잘 차려입는 거예요. 잘 차려입지 않는 것이 진주어. 우리의 기본 규칙이다. 이시 가주어, not 토부정사가 진주어. 토부정사의 부정이니까 뭐예요? 잘 차려입지 않는 것, dress up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딱 정장을 차려입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일단 투부정사의 시제, 태, 부정까지 설명을 했어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삼형식 동사들을 정리했는데 일단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런 거죠. 뭐뭐 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to 동사원형, 투부정사를 쓰는 방법과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동사원형 뒤에 ing를 쓰는 방법, 즉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가능한데 어떤 타동사들은요. 뭐뭐 하는 것을 타동사 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투부정사랑만 쓰고
어떤 타동사들은 뭐뭐 하는 것을 타동사 하다라고 할 때 동명사만 쓰는 애들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는 일단 원칙은 이래요. 대부분의 타동사들은 투부정사랑 씁니다. want to do, wish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많아요. 그런데 20개 안쪽으로, 고등영어까지 해서 20개 안쪽으로 나오는 동사, 즉 동명사랑 쓰는 동사가 20개 안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give up ing 이런 거 있죠. mind ing 이렇게 ing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타동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도 우리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는 주요 동사들은 정리를 한번 해야 되죠. 하지만 동명사 편에서 동명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명사만 목적어로 갖는 동사 16개에서 18개 정도를 거의 한 3분에서 5분 안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딱 정확히 외워두면 아,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도 됩니다만, 일단은 한번 동사들을 쭉 알아볼게요. 자, 알파벳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본적인 해석은 원래 이렇게 해야 되죠.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을 선택하다, 뭐뭐 하는 것을 예상하다, 뭐뭐 하는 것을 바라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옮길 때 자연스러운 해석이 되도록 해석을 조금씩 바꿔놓은 것들이 있는데, 원칙은 뭐다?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다라고 할 때 투부정사랑만 써야 하는 동사를 정리한 거예요. 자, 먼저 하나씩 읽어볼게요. offer to do,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 것을 여유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 다음 agree to do,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 그 다음에 choose to do, 뭐뭐 하는 걸 선택하다. decide to do, 뭐뭐 하는 걸 결정하다. desire to do, 뭐뭐 하는 걸 바라다. 하는 것을 다 하기를 이렇게 바꿔도 되죠. expect to do, 뭐뭐 하는 걸 기대하다. fail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라고 해도 되지만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해도 되죠. hope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바라다, 뭐뭐 하길 바라다. intend to do가 뭐뭐 하는 것을 의도하다고요. learn to do가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더 있어요. 자, manage to do. 자, 얘는 선생님이 여기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통 배우는 것처럼 그럭저럭 뭐뭐 하다라고 써놨지만, manage to do가 쓰인 문장들을 해석하다 보면 크게 의미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적극적인 의미로 해내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의미로 그럭저럭 뭐뭐 하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석을 이것만 알면 안 돼요. 뭐뭐를 하는 것을 해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need to do,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의요. offer to do, 뭐뭐 하는 걸 제안하다. plan to do, 뭐뭐 할 계획이다. pretend to do죠. 뭐뭐 하는 것을 척하다니까 뭐뭐 인척하다죠. 뭐뭐 인체하다, 인척하다. promise to do, 뭐뭐 하기를 약속하다. propose to do, 뭐뭐 하는 걸, propose는 제안하다죠. 마음 먹다라고 써놨는데, 예, 제안하다. refuse to do는 뭐뭐 하는 걸 거절하는 거고요. want to do는 뭐뭐 하는 걸 원하다. wish to do 뭐뭐 하는 걸 희망하다, 바라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고등영어에서 잘 나오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인데요. 이 외에 수십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많이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볼 때는 선생님이 지금 한 것처럼 manage to do, 투부정사 하면 말이 기니까 need to do, offer to do, plan to do, pretend to do, 동사 원형 자리에 하다라는 기본 동사 do 원형을 집어넣어서 to do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 얘는 expect ing가 아니라 expect to do였던 것 같은데, 그럼 expec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동사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는 오형식 동사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되게 많죠? 선생님이 한 24개 정도를 정리해놨는데 알파벳 순으로. 자, 일단 문법 설명 들어갈게요. 오형식 문장의 구조는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예요. 앞에 명사, 형용사 시간에 그다음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할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나 형용사다 이렇게 배웠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오형식 문장 어떻게 생겼다고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오형식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선생님으로 이 투부정사 뭐예요? 얘는 명사, 형용사 뭐예요? 명사 역할하는 겁니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오형식 동사하다 이렇게. 그때 투부정사는 문법적으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건데 그걸 굳이 구별하지는 않아요. 명사적으로 쓰인 거. 근데 이런 예문들이 어떻다고요? 오형식 문장 중에 아주 많다고요. 대부분의 오형식 문장 구조 어떤 거? 누구누가 뭐뭐 하는 걸 뭐뭐 하다 이렇게 쓰이는 말들은 대부분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와요. 여기는 짧게 동사들만 선생님이 언급을 해놨지만 원래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권하다 충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외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advise 목적어를 A라고 합시다. advise A to do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선생님 그렇게 다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 advise A 목적격보어는 뭐가 온다? to do 투부정사가 온다 이렇게. 오형식이죠?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어 투부정사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석은 대부분 A가 뭐뭐 하도록 뭐뭐 하다의 해석이에요. 자, 쭉 볼게요. allow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허락하다. ask A to do A가 뭐뭐 하는 걸 요청하다. cause A to do A가 뭐뭐 하는 걸 초래하다 이야기하다. compel A to do A가 뭐뭐 하는 걸 강요하다. compel과 force는 같은 뜻이죠. 동의어입니다. convinc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enabl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해주다 가능하게 해주다. encourag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권하다. 원래 encourage는 무슨 뜻이에요? 격려하다죠. A가 뭐뭐 하도록 격려하다도 됩니다만 많은 경우에 A가 뭐뭐 하도록 권하다라고 해석됩니다. 그 다음 expec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걸 기대하다 예상하다. forbid A to do A가 뭐뭐 하는 걸 막다 금하다. forbid는 이렇게 쓰이죠. forbid A from ing 그 구문도 있어요. force A to do 아까 했고 instruct A to do instruct는 원래 동사의 뜻이 두 개입니다. instruct는 가르치다 교육하다. 두 번째가 지시하다 시키다라는 뜻이 있는데 얘가 오형식으로 쓰이면 instruct A to do는 A가 뭐뭐 하도록 지시하는 거예요.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어요? 가르치다라는 뜻도 있다. 그때는 오형식으로 안 써요. 그 다음 invit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권하다 또는 초대하다. need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필요로 하다. order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명령하다. permi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걸 허락하다죠. 허락하다는 allow도 있고 permit도 있어요. 그 다음 persuade A to do는 A가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 recommend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권하다. requir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자, 요청하다 요구하다는 지금 여기 reques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걸 요구하다. 세 개 있죠? 뭐예요? ask A to do require A to do request A to do가 동의어. 그 다음 tell A to do A가 뭐뭐 하라고 말하다. urg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촉구하다라는 뜻입니다. urge가 촉구하다. urge의 파생어로 urgent가 긴급한 거잖아요. 빨리 하도록 하는 겁니다.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걸 원하다. warn A to do A가 뭐뭐 하는 걸 경고하다인데 자, 여기서 동의어 4개를 정리해 볼게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동사 자체의 의미는 다른 걸 갖고 있지만 권하다라고 해석되는 게 advise A to do 권하다. A가 뭐뭐 하도록 권하다. encourag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권하다. invite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권하다. recommend A to do A가 뭐뭐 하도록 권하다. 이게 됩니다. 원래는 뭐예요? advise는 충고하다고, encourage는 격려하다고, invite는 초대하다고, recommend는 추천하다인데 얘네가 뭐라고요? A가 뭐뭐 하도록 권하다, 권장하다 이렇게 잘 쓰이는 거니까 4개 표시 딱 어딨죠? 딱 해놔야겠어요. 4개 여기 권하다. 자, 그러면 암기하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advise A to do 이렇게 많이 읽어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 동사들은 여러분 최소 50번씩은 읽어봐야 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투부정사를 취하는 명사인데 문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명사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으면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겁니다. 해석은 뭐였죠?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근데 모든 명사가 문법적으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영어에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잘 받는 명사가 정해져 있어요. 수능에 나온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쭉 정리해봤어요. 알파벳 순으로. ability to do 나오면 거의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 뭐뭐 할 능력이에요. 해석이 다. 이 투부정사를 뭐뭐 하기 위해서인지 뭐뭐 해서인지 이런 해석을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attempt to do 그럼 뭐뭐 할 시도, 노력. authority to do 그럼 뭐뭐 할 권한, capacity to do 뭐뭐 할 능력 2개 있죠. ability to do, capacity to do. chance to do 그럼 뭐뭐 할 기회. 그다음 claim to do 그러면 뭐뭐 할 주장. effort to do 뭐뭐 할 노력. 자, 이런 명사들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고민 없이 어떻게 해석한다? 다 뭐뭐 할이라고 형용사적 용법을 해석합니다. 그다음 need to do 뭐뭐 할 필요. opportunity to do 뭐뭐 할 기회.
plan to도 뭔말 계획, right to도 뭔말 권리, time to도 뭔말 시간, way to도 뭔말 방법, wish to도 뭔말 바람.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긴 해요. 뭐 evidence to도 그럼 뭔말 증거 이런 것들 더 있는데 일단은 잘 나온 거 선생님이 알파벳 순으로 몇 가지 정리했으니까 어떻게 공부한다? 선생님 지금 한 것처럼 attempt to do 그럼 뭔말, 시도 뭔말에는 시도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정리해야 될, 암기해야 될 수거처럼 쓰이는 표현들이 말 그대로 마지막 페이지는 수거입니다. 수거는 뭐냐? 외워야 되는 거죠.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 자, 이거는 굳이 be about to do라고 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이미 be about to 동사 원형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 수거니까 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나오는 것들이 다 형용사의 형태들이라고 보여지고 뒤에 to 부정사를 취하는데 얘네가 수거처럼 쓰이는 거다라고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be able to do. be able to 동사 원형 많이 보던 거죠? can과 같은 할 수 있다. be anxious to 동사 원형은 몹시 뭐뭐 하고 싶어 하다고요. be anxious about은 뭐뭐를 걱정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be anxious to do는 뭐예요? be anxious to 부정사는 뭐뭐를 몹시 하고 싶어 하는 거, 갈망하는 거. be certain to 동사 원형 확실히 뭐뭐하다. be delighted to 동사 원형은 뭐뭐를 기쁘게 생각하다. be design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도록 고안되는 거예요. be eligibl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자격이 있다. be goo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 유익하다. 뭐뭐에 유익하다 알맞다. be liable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것 같다고요. be likely to 동사 원형과 be liable to 동사 원형이 같은 말입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 be read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얘도요. be ready for 명사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to 부정사랑 쓸 때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 알아두고 그 다음 요거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기를 꺼려 하다인데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의 정확히 반대편이 맨 마지막에 있죠. 꺼려 하는 거 반대 뭐예요? 기꺼이 하는 거죠. 그게 be willing to 동사 원형입니다. be reluctant to 동사 원형의 반대말 be willing to 동사 원형. 그다음 be supposed 동사 원형 아주 중요합니다. 얘가 뭐라고 해석하는 거 중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나왔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sure to 동사 원형은 반드시 뭐뭐 하다. be unable to 동사 원형 뭐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be able to 동사 원형 반대말 마지막 거 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거의 암기해야 되는 문법적인 상황, 그 다음 수거까지입니다. 원래 오형식 동사는 다시 얘기하지만 오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예문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오형식 동사지만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닌 동사 원형을 써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엄청 많이 외웠어. 그거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애, 그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라고도 불러요. 왜? to 부정사에서 to를 빼고 동사 원형만 부정사의 형태로 쓰니까 원형 부정사라고도 한다. 자, 첫 번째 뭐요?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사자가 한자로 부릴 사자입니다. 시킨다는 뜻. 사람을 부려서 일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부릴 사자, 시킬 사자예요. 자, 사역동사는 시키다의 뜻을 갖는 세 개의 동사, 뭐 make, let, have 순서 상관없습니다. let, make, have라고 외워도 되고 have, let, make라고 외워도 돼요. 상관없는데 중요한 건 얘네가 무슨 뜻일 때? 시키다라는 뜻일 때는 사역동사에 해당되고 중요한 건 얘네도 다 몇 형식? 5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 to 부정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나오니까 예외죠.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예문 하나 볼게요. This business suit. business suit은 비즈니스 할 때 입는 옷이니까 정장이에요. 이 정장은 makes me look taller and thinner than I am. 자, makes 5형식 동사, 사역동사. me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 나왔다?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나왔다. 자, 의미는 이 정장은 나를 실제 나보다 더 키가 크고 더 날씬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런 정장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게 준사역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준사역 동사잖아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사역 동사가 아니고 왜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가 아니고 준사역 동사인가? 그러면 준이란 말은 거기에 준에서 쓸 수 있다는 말이니까
사역동사에 준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동사처럼 투부정사도 나올 수 있는 애. 동사는 딱 하나. 뭐? help죠. 그래서 help 목적어 뭐 나온다? 동사 원형 투부정사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동사 원형이랑 투부정사. 동사 원형을 쓰니까 사역동사에 준하는 거죠. 투부정사를 쓰니까 보통의 오형식 동사들 같은 거죠. 그래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help 목적어 투부정사. 정리. 예문. Please help the poor learn how to get a better job and make more money. 자, 여기 help가 돕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쓰였어요? help 목적어 다음에 learn이라는 동사 원형 썼죠. 뭐 써도 돼 여기에? to learn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문법적인 거.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무슨 뜻이죠? the poor. 그러면 poor people이죠. 뭐뭐한 사람들. the rich 그럼 rich people이잖아요. 자, 명령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뭘 배워? How to get a better job이니까 더 나은 일자리를 얻고 병렬구조. 그 다음에 to mak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버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사회 불균형이 좀 해소가 되겠죠. 빈부의 격차도 줄고. 자, 다음 지각동사라는 게 있어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애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역동사, 두 번째가 준사역동사, 세 번째가 뭐다? 지각동사. 많이 듣던 거죠. 지각이란 말은 인지하고 감지를 나타내는데 보통 보거나 들어서 인지, 알게 되는 걸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동사가 있냐면 see, 보다, watch, 보다, hear, 듣다. 여기 쓰지 않았지만 listen to, 듣다, listen to. 그 다음에 feel, 느끼다, 느껴서 아는 거죠. 인지하는 거예요. notice가 알아채다라는 뜻이죠.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니까 인지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지각하다니까 perceive, 인지하다 또는 observe, 관찰하다 이런 동사 있죠. 얘네들도 지각동사에 해당돼요. 뒤에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온다?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는 동사 원형 당연히 나옵니다. 또는 뭐도 나올 수 있어요? ing, 현재분사 나올 수 있어요. 둘의 의미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준사역 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든 투부정사를 쓰든 의미상의 차이가 전혀 없는데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쓰면 이렇게 하는 사실, 한다는 사실을 지각, 인지하는 거고 ing를 쓰면 하고 있는 것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니까 무슨 의미가 들어가요?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죠. 원래 진행형을 쓸 때 비동사 뒤에 현재분사 ing 쓰잖아요. 이 ing가 현재분사입니다. 동명사 아니에요. 자, 예문. Only when I see my son prepare for fishing, I give a hand to him. 자, 여기 prepare라는 동사 나왔죠? 근데 앞에 뭐? see, 지각동사. 내가, 나의 아들이 낚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만. 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누가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뭐뭐 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나의 아들이 낚시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죠. 여기는 동사 원형이니까. 하는 것을 볼 때만 I give a hand. 손을 하나 준다는 얘기는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help예요. 나는 그를 도와준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고요. 여기 이 자리에 만약에 preparing을 쓰면 의미상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아들이 낚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만. 차이 알겠죠? 미묘한 차이. 자, 선생님 그러면 뭐뭐 하는 것을 보다면 동사 원형이고 뭐뭐 하고 있는 것을 보다면 ing인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없나요? 있어요. 뭐냐? 내가 어떤 일을 지각, 인지하는 것이 그 전체 과정을 보면 동사 원형을 쓰는 거예요. 전체 과정. 예를 들어 I saw, 내가 보았다. him, 그가 leave the hotel, 그 호텔을 떠나는 걸 보았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을 때는 그 사람이 호텔에서 떠나기 시작해서 떠나가는 과정, 전 과정을 본 거고 내가 만약에 I saw him leaving the hotel 그러면 나는 그 호텔을 떠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죠. 이때는 호텔을 떠나고 있는 중간의 동작, 중간의 과정만 봤을 때는 현재 분사 ing를 쓰는 겁니다. 의미상으로 그렇게 달라요. 해석할 때는 뭐뭐 하는 것, ing는 뭐뭐 하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주의해야 될 목적격 보어인데 분명히 우리가 사역동사, 준사역동사,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다른 것들도 올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사역동사이긴 하지만 사역동사 let, make, hav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PP, 과거분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건 언제냐? 이때 이 목적어가 원래 동사원형이면 동사원형을 하도록 하는 것을 시키는 거지만 이거는 목적어가 뭐뭐 되도록 시키는 거예요. 즉 뭐다? 되는 거니까 수동의 관계일 때 뭐랑 목적어랑 목적격 보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일 때는 사역동사지만 목적어 다음에 pp를 쓴다. 예문 I need to have my car repaired. 이 부분이에요. 뒤에는 이제 수식 부사절이죠. Because the engine won't start at the moment. 나는 have가 사역동사죠. 시킬 필요가 있다. 내 차가 수리하도록 시킬 수가 없잖아. 내 차가 갑자기 범블비야. 변신해가지고 뭘 막 수리하고 있어. 이게 아니죠. 내 차의 입장에서는 수리가 되는 거죠. 이 둘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여기 repair를 절대로 의미상 논리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repaired. 왜? 둘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그럼 조금 더 쉽게 아니 나는 선생님 저는 사역동사인지 알아가지고 그냥 동사원형 쓰고 싶은데 가끔 PP 나오는 거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되게 쉬워요.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는 다 동사원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목적어가 사물인 경우에는 다 PP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왜? 사물이 뭔가를 하도록 시킬 수는 없잖아. 사물은 되어지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도 되지만 가끔 어려울 땐 이런 것도 있어.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사람인데 사람이 만약에 진료를 받는다든가 뭐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방법, 다른 각도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영어의 동사는 거의 90% 이상 사용되는 것이 타동사인데 타동사는 원래 뒤에 능동 형태면 목적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일 때 대부분 90%는 이 동사 원형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리페어 분명히 타동사거든요. 뒤에 목적어 없죠? 그럼 얘는 다 수동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왜? 목적어가 여기 있거든. repair the car잖아요. repair my car잖아요. 목적어가 뒤에 또 나올 수가 없죠. 차가 차를 수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pp를 쓰면 된다. 이러면 100% 확실한 거죠. 대부분 어떻게? 사역동사 목적어가 사람이면 대부분 동사원형, 사역동사 목적어가 사물이면 대부분 pp.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원형 pp를 구분할 때 대부분의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만 동사원형,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동사원형이 되겠죠. 근데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어 100% pp입니다. 예외 없이. 자, 해석. 나는 내 차가 수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엔진이 지금 시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즉 뭐예요?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때 won't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미래의 뜻이 아니라 시동이 안 걸리기 때문에 at the moment는 한 단어로 now의 뜻이에요. 다음 get 동사가요. 사역동사는 아닌데 오형식 동사인데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let, make, have 사역동사랑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얘는 중요한 거 뭐다? 그냥 대부분의 오형식 동사에 해당되는 동사. 다만 뜻이 뭐다? 사역의 뜻, 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can 목적어 다음에 뭐 나올까? 그냥 오형식 동사니까 대부분처럼 토부정사를 쓴다는 얘기죠. 예문 The presenter got all of the attendees to clap their hands and laugh out loud. 자, 여기 got이에요. get 동사라고 외웠다고 또 무조건 현재 시제 get만 생각하지 말고 get의 과거 got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뭐다? 시켰다. 그 발표자가 모든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크게 웃도록 투부정사죠? 시켰다. 사역의 뜻이지만 오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to clap 썼잖아요. 그리고 to laugh 병렬구조. 자, 그 다음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help 동사는 원래 준사역 동사라고 해서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help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럼 걔는 문장의 구조 몇 형식? 5형식이에요. 사역 동사, 준사역 동사, 지각 동사라고 하는 건 다 5형식 동사를 말하는데 help 동사는요. 3형식으로 쓰일 때, 즉 help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도 준사역 동사처럼 help 다음에 준동사로 투부정사를 갖기도 하고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을 갖기도 해요. help 동사 원형, help 투부정사. 3형식일 때.
자, 써놨죠?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이면 5형식, 헬프 동사 원형이면 3형식. 근데 원래 영어 문법에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문법적으로는 유일하게 헬프 딱 하나 있어. 헬프 동사 원형. 얘도 동사, 얘도 동사. 근데 회화할 때 회화체에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두 개가 더 있어요.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올 수 있는 거 뭐냐? 고 동사 원형이나 컴 동사 원형. 고 동사 원형은 뭐뭐 하러 가다. 컴 동사 원형은 뭐뭐 하러 오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Tina helps come up with innovative ideas and that's why I like to work on the project with her. 티나는 come up with라는 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생각 등을 떠올리다라는 아주 중요한 수거예요. come up with. 쉬운 단어의 조합이지만 꼭 외워야 됩니다. 티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와 함께 내가 프로젝트를 하기를 좋아하는 이유이다. 그래요. 자, 그래서 helps come. helps 다음에 뭐 나와도 돼요? to come 나와도 돼요. 이 자리에. come이나 to come. 자, 이제 마지막. 자, 이건 똑같습니다. 아까 봤던 사역동사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를 취할 때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일 때 사역동사지만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호로 갖는 게 아니라 pp를 가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지각동사도 똑같아.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pp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뭐일 때? 수동의 관계일 때. 수동의 관계. 자, 예문. When I was about to cross the street, I heard my name called behind me. 내가 be about 동사 원형 아까 배웠던 거죠? 길을 막 건너려고 했을 때 나는 내 이름이 나의 뒤에서 부르다 아니죠? 내 이름은 불리는 거예요. 불리우는 거니까 불리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가 사람이면 보통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어가 사물이면 사물이 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pp. 그리고 둘의 관계, 수동의 관계, 또 타동사가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pp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1번과 같은 내용이니까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내용 길었어요. 투부정사 부분 지마스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